네. 가보는 거야. 오늘 만점 맞기는 어렵죠. 오늘도 보고 다음 시간도 본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하세요. 근데 오늘 퀴즈를 안 보면 오늘 외우려는 시도조차 안 하기 때문에. 자, 다음 물리량들의 기호, 단위, 정의를 쓰라. 파장, 파동의 길이. 파장은 YX 그래프 안에 보이죠? 그러니까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진행한 거리. 한 번 진동하는 동안. 똑같은 표현이 한 주기 동안이에요. 주기 동안 진행한 거리. 웨이브랭스 파장. 기호는 람다. 단위는 보통은 미터를 써요. 길이니까 센티미터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길이의 단위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폭은 이제 영어 이름이 앰플리튜드라서 기호를 A라고 써요. 얘도 라지 A. 단위는 미터 혹은 센티미터를 써도 되고 길이 단위를 쓰는 편이고, 진폭의 정의는 뭐라고 표현하면 가장 좋냐면은 자, 이거 쓰지 말고 눈으로 한번 봐봐. 너희들 사인 상학에서 배웠니? 1학년 y 이꼴 sin x 그리라고 하면은 x, y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다가 그리면 돼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요 앞에 숨어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y 이꼴 3 sin x를 그리라고 하면은 몇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이 녀석은 요만큼의 제일 꼭대기에서 제일 아래까지는 사실은 6이지만 우리가 이 반절만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진폭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폭은 매질의 변위의 최대값의 크기예요. 변위의 최대값의 크기. 그러니까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까지 왔다 갔다 하면 3을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질이 진동하는 동안 변위의 최대값의 크기입니다. 주기는 1회 진동에 걸리는 시간이고요. 주기는 기호를 라지 t를 써요. 타임 피리어드 라지 t. 보통은 세크가 단위인 상태로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이거 이제 눈으로 보세요. 물리에서 스몰 t는 시각을 뜻하고 혹은 시간을 뜻하고, 물리에서 라지 t 등장하는 것도 뭐 있죠? 그렇죠. 템퍼레이처, 온도. 그 다음에 텐션, 장력.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는 타임 피리어드, 주기로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진동수는 프리퀀시 F를 씁니다. 이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수라고 쓰시면 돼요. 1초 동안 진동수. 그 다음에 프리퀀시 F는 T분의 1, 주기의 역수 관계를 갖죠. 그러면 S의 역수기 때문에 단위를 per S라고 써도 좋고요. 그 다음에 S의 마이너스 1승, 읽을 때 이제 인버스라고 읽으면 돼요. S 인버스 S라고 읽으면 돼요. 근데 요거랑 똑같은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헤르츠라고 했습니다. 헤르츠. 퀴즈 볼 때는 저 세 개 다 써야 돼요. 아니다. 헤르츠만 쓰세요. 오늘 퀴즈 다 맞을 계획이야? 하나만 맞춰야 돼요. 그래. 자, 퀴즈 8번. 물결판은 수심이 깊을수록이 아니라 깊을수록, 이 오타가 있네요. 깊을수록. 자, 빠르다 느리다 중에 고르면 돼요. 이거 이제 결국은 외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연상과 이유가 있으면 외우기 좋으니까 설명을 하자면은, 이 물결판은 파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물이 파도가 빠를까요? 얕은 물이 파도가 빠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파도가 출렁출렁 하는 동안에 바닥이 깊으면, 바닥이 얕으면 이 바닥이 마찰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마찰이 멀리 있으면
빨리빨리 잘 갈 수가 있는 거고, 마찰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방해를 받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깊으면 속력이 빨라요, 느려요? 빠르면 되겠죠, 그죠?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깊을수록 빠르다입니다. 물결파는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다고. 자, 음파인 경우 매질의 상태에 따라, 이 매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얘기하는 거예요. 고액기 순으로 빠릅니다. 고액기 순으로 빠릅니다. 어디서 제일 빨라요? 고체에서 제일 빨라요. 친구한테 야, 이 개기끼야 욕을 빨리 박아주고 싶으면은 고체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야구방맹이를 친구 귀에다가 대고 야구방맹이 반대편 끝에다가 욕을 하면 되겠죠. 고체를 타고 가는 거니까, 알겠죠? 자, 고액기 순으로 빠르고, 그 다음에 계속 음파입니다. 소리. 기체 안에서는 온도가 이거 할수록 빠르다가 됩니다.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연상할 거냐면, 일단 진공에서는 소리가 전달이 돼? 안 돼? 안 돼요. 만약에 공기를 뜨겁게 달구면 밀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요. 너무너무 뜨거워지면 밀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밀도가 0이 돼서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그걸 진공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뜨거워지면 팽창하고 밀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낮아지면은 전달할 매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해서 연상이 안 되는구나. 온도가 높을수록 빠른데, 실제 이유는 뭐냐면은 온도가 높으면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속력이 빨라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음파는, 소리는 기체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답니다. 높을수록 빠르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욕을 빨리 기체에서 박아주려면 사우나로 데리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뜨거운 기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빛의가 아니라 빛은 차가운 공기에서, 자, 음파, 소리는 뜨거운 공기에서 빨라요. 빛은 차가운 공기에서, 이게 있잖아, 빛이랑 음파랑 동일합니다. 빛이랑 음파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에서 소리도 빠르고 빛도 빨라요. 뜨거운 공기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차가운 공기라고 표현했으니까 더 빠르다고 써야 돼요, 느리다고 써야 돼요? 느리다라고 써야 되겠죠. 자, 정리할게요. 물결파는 바닥에 마찰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깊은 데서 빨라요. 소리는 고액기 순으로 빠르며 기체 안에선 뜨거울수록 빠르고, 소리뿐만 아니라 빛도 뜨거운 기체에서는 더 빨라요. 속력이 빠른지 느린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굴절 방향 나중에 찾을 수가 있어요. 퀴즈 9번은 잘 등장하지 않아요. 잘 안 배우는데 혹시나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일종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봐요. 밧줄을, 자, 이거 그리지 마. 이거 눈으로만 봐. 로프라고 하지. 로프 이렇게 있어. 로프 잡고, 잘 그릴 수 있을까? 존나게 흔드는 거 있잖아, 크로스핏에서 양손에 잡고, 그지? 이런 거 운동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로프의 한쪽을 출렁하면은 얘가 이렇게 계속 옆으로 갈 수 있다, 맞지? 이렇게 사인판을 연속해서 하나 안 그리고 한 번만 출렁하는 거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펄스를 보낸다고 얘기를 해. 펄스. 요거 하나를 펄스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런데 로프를 만들다가 보니까 더 멀리 보내야 되는데 줄이 짧아. 그래서 내가 더 가느다란 줄을 갖고 와서 여기를 묶어. 그래서 왼쪽은 굵은 줄, 오른쪽은 가는 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왼쪽에서 한번 출렁해주면 하나만 가면 펄스. 근데 크로스핏 할 때처럼 손을 계속 흔들어주면 연속해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속해서 보내는 그림을 이제 그려볼게요. 연속해서 보내는 그림을 그려볼 건데, 자, 굵은 거 보내고 있는 중이었는데 여기에서 가는 줄로 바뀔 거거든요.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왼쪽은 굵은 줄이고요, 오른쪽은 가는 줄이에요. 지금 이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중이에요. 굵은 줄, 가는 줄. 이거 그릴 때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그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람다 1 람다 2. 파장이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길어졌죠. 가는 줄에서는 파장이 더 길어집니다. 가는 줄에서 파장이 왜 길어지는지를 설명해 줄게요. 지금 쓰는 게 중요한 건데, 파동의 속력 공식이 V는 람다 F다라고 했어요. V는 람다 F. 이걸 이제 외워서 푸는 거예요. 외워서 푸는 건데, F는 프리퀀시 진동수란 말이에요. F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파1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흔드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흔들어 줄지가 파1의 진동수를 결정을 해요. 얘는 굵은 줄에서 가는 줄로 가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진동수는 파1이 결정하고 안 바뀝니다. 대신에 무엇이 바뀌냐면은 속력이 바뀌어요. 속력은 누가 결정을 하는 거냐면 매질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매질이 속력을 결정을 해요? 우리가 8번에서 외운 내용이 전부 다 매질이 속력을 결정하는 중이에요. 깊을수록 빠르다, 온도가 높으면 빠르다,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빠르다, 다 매질이 속력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이 속력을 결정하고 파동의 원인이 진동수를 결정하네. 그래서 빠른 곳으로 가면 파장 길어지면 되고요, 느린 곳으로 가면은 파장이 짧아지면 돼요. 그럼 왼쪽은 파장이 짧고 오른쪽은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굵은 줄에서는 줄 파동이 느리고 가는 줄에서는 줄 파동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빠르다는 얘기겠죠. 자, 굵은 줄은 느리고 가는 줄은 빨라요. 그럼 이제 이걸 외우게 해줄게요. 왜 가는 줄이 빠른가? 왜 가는 줄이 빠르냐면은 굵은 줄과 가는 줄의 차이를 이게 선밀도라고 표현을 해요. 길이당 질량이 많은지 적은지. 우리가 물리에서 F는 MA. 야, 빨리빨리 흔들려면은 그 녀석의 질량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겠지. 질량이 작아야 가속도가 크고 냉큼냉큼 움직이는 거잖아. 그냥 딱 이거예요. 그래서 선밀도가 작은 가벼운 녀석들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요, 굵은 녀석들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는 줄로 가면, 선밀도가 낮은 줄로 가면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가능해지면서 파동의 속력이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파동의 속력이 빨라지면은 줄의 파장은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이 문제는 만약에 등장하면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다음 중 줄파동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파장이 똑같은 그림, 왼쪽은 파장이 길고 오른쪽이 짧은 그림, 3번 왼쪽은 짧은 거 오른쪽은 긴 그림,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굵은 줄, 가는 줄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뭘 기억을 해야 돼요? 가는 줄이 더 뭐하다고? 빠르다라는 거. 진동수는 누가 결정한다? 파1이 결정한다. 이건 안 편해요. 빠른 곳으로 가면 뭐가 더 길어져야 돼요? 파장이 길어져야 돼요. 자, 다음에 퀴즈 10번은 이 10번 자체를 묻는 문장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해설을 읽다 보면은 위상이란 단어가 자꾸 등장을 해서 위상의 개념을 익히는 문제예요. 자, 파면의 정의를 써라. 파면은 영어 이름이 웨이브 프론트라고 해가지고 파동이 진행할 때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면은 정의가 위상이 같은 점들의 모임, 이게 파면이에요. 위상을 모르니까 이렇게 써도 무슨 뜻인지를 지금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위상의 정의를 써줄게요. 위상은 원래 일반 물리에서 말하는 위상이 영어로 페이지예요. 이제 일반 물리 정의하는 오리지널 정의는 따로 있어요. 물 원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위상은 파동은 원운동으로 대응할 때 각도, 이렇게 말씀을 끝납니다. 이게 페이즈, 위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CF 참고를 좀 넣어볼게요. 무슨 뜻이냐면은 삼각함수를 맨 처음에 배우면은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쌤 뭐 그런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각도가 세타일 때 세타가 돌면서 y는
사인 세타카 이 높이 부분을 쓰는 게 이게 삼각함수 사인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사인 한 번 출렁하는 파동이죠. 이 한 번의 출렁임을 한 바퀴 회전에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한 바퀴 회전에. 자, 그러면은 1번과 2번은 높이가 똑같아요. 이건 변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번의 각도와 2번의 각도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게 위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각도를 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변이는 반대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위상도 반대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왜 반대라는 표현을 쓰냐면 여기를 1번이라고 치면 얘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를 2번이라고 치면 여기가 2번에 해당돼요. 서로 반대 방향에 있죠. 그래서 위상이 반대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위상이 180도 차이가 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위상이 파이 라디안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위상은 다만 높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운동에 대응시켰을 때 각도, 이거를 위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게 위상의 개념이고, 다음에 파도의 모습을 3D로 그려보고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자, 파도 3D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사인을 쓱쓱 그린 다음에 평행선을 그려주고 쓱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위로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가 마루라고 부르고 움푹 들어간 데를 뭐라고 부르지? 골이라고 부르죠. 이게 3번인데 여기에다가 마루와 골을 각각 직선과 점선으로 나타내라. 그럼 이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마루, 골, 마루, 골 이런 그림이지 않겠어요? 결국에 문제를 풀 때는 이게 그림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게 마루와 골을 직선 점선으로 그려 놓은 게 이렇게 파면을 그려 놓은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퀴즈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마루 골 이제 요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파동의 진행 방향도 표시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파동의 진행 방향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 파면의 수직 방향을 우리가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정의합니다. 이게 파동의 진행 방향의 정의예요. 사실 파동은 매질이 진동하기 시작하면서 파면이 먼저 결정이 되는 거고 파면이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파동의 진행 방향이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퀴즈 11번. 12번이 굴절 법칙이라서 굴절 법칙을 외워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앞선 문제가 뭐냐면 애초에 굴절 방향을 못 찾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굴절 방향을 찾는 걸 연습하는 게 퀴즈 11번입니다. 이 굴절은 왜 생기냐면은 빠른 곳이 있고 느린 곳이 있어서 생겨요. 내가 하나만 원리를 설명을 해줄게요. 하나만. 이 파동이 진행하다가 느린 곳에 있다가 빠른 곳으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의 자동차를 하나 그려요. 가상의 자동차가 바퀴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바퀴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얘가 경계를 넘어가는 중입니다. 경계를 넘어가고 있어요. 경계를 넘어가고 있을 때 느린 곳에 있는 바퀴는 조금 밖에 못 가고요. 빠른 곳에 있는 바퀴는 바퀴가 말 그대로 더 많이 회전을 해서 쭉쭉 더 많이 달릴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결과 이 자동차는 1번으로 회전하겠어요? 2번으로 회전하겠어요? 1번.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이 경계를 지난 직후에는 방향이 이렇게 꺾이게 되죠. 이게 굴절의 원리예요. 굴절이 일어나려면 다른 매질로 넘어가면서 속력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걸 더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거 어디로 굴절되잖아. 더 빨리빨리 보려면은 거시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시적으로 이 경계를 기준으로 이쪽은 느린 곳이고 저쪽은 빠른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느린 쪽으로 붙으면 돼요.
느린 쪽으로 붙는 원리는 또 어떻게 상상하면 더 좋냐면 너네 썰매 타고 내려올 때 저 위에 썰매 타 안전 요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다리를 바깥에다가 이렇게 빼놓으라고 해. 왜냐면은 너무 빨라지면은 사고 날까봐 다리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놓고 썰매에 이렇게 앉아 있으라고 하지. 그런데 이 다리를 빼놓으면 뭐가 불편하냐면은 이 그림을 졸라 못 그리네. 발을 이렇게 눈바닥에다가 딱 쓸면은 여기 바지 통에 눈이 존나 들어가. 그렇잖아, 그지? 근데 브레이크를 밟으려면은 이 발을 바닥에 딱 찍어놔야 된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 내려가고 있는 중이야.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레프트, 라이트, 탑승자 기준으로 이쪽 레프트 발을 눈에다가 콱 찍어 놓으면 이 녀석이 썰매가 어디로 휘니? 느린 쪽으로 휘지. 그지? 똑같아요. 느린 쪽으로 붙으면 돼요. 느린 쪽으로. 자, 그럼 이제 더 빨리빨리 생각해 봅시다. 직진인데 크게 생각하세요. 느린 곳으로 붙으면 돼요. 느린 곳으로. 느린 곳으로 붙으면 되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직진보다 느린 곳으로 붙으면 돼요. 자, 이 퀴즈를 응시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직선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굴절 방향은 실선으로 표시할 것. 그러니까 이렇게 직진으로 가는 것보다 어디로 붙어요 라는 걸 쓰시면 돼요. 자, 느린 곳으로 붙으면 된다고 했어요. 느린 곳으로 붙어요. 느린 곳으로 붙어요. 요게 빨리빨리 찾아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문제가 빨리 풀려요. 느린 곳으로 붙습니다. 자, 이거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자, 위에서 아래로 빛이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직선이죠. 위쪽 부분은 A가 있고 아래쪽 부분은 B가 있습니다. 이거 A로 붙었어요? B로 붙었어요? 이거 보이면 돼요. 느린 곳으로 붙은 거예요. 느린 곳으로. 느린 데가 굴절률이 큰 거예요. 굴절률 대소피 판단이 빨리빨리 돼요. 문제가 빨리빨리 풀려요. 느린 곳으로 붙는다. 이게 원리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 굴절 법칙을 쓰자. 100점 10점짜리예요. 최대한 디테일하게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계선을 가로줄로 먼저 그어줄게요. 경계선이고요. 위에 있는 거를 매질 1, 아래에 있는 걸 매질 2라고 할 거예요. 매질 1, 2가 위치가 바뀌는 건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파동을 하나 진행시킬 건데 내가 임의의 각도를 할게요. 자, 이거 매질 1, 2 중에 어디가 느린지가 바로 보입니까? 1에 붙었어요? 2에 붙었어요? 2에 붙었죠. 2가 느린 곳이에요. 이런 게 빨리 보여야 돼요. 자, 이제 각도는 어디에다가 삼는 거냐면은 경계선과의 각도가 아니고요. 법선이 필요합니다. 법선. 이거를 법선이라고 불러요. 경계의 수직인선 법선. 이 법선을 기준으로 각도를 만드는 거예요. 세타 1, 세타 2. 1번에 있으니까 세타 1, 2번에 있으니까 세타 2. 자, 입사각은 세타 1입니까? 세타 2입니까? 세타 1. 입사각 인시던트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굴절각은 세타 2예요. 그죠? 내가 지금 이거 빛의 진행 방향을 아래로 해서 그렇지, 내가 빛의 진행 방향을 위로 한다고 해도 여기 나오는 공식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자, 공식 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파동의 속력 공식을 외우고 있나요? V는 람다 F라고 했죠. 1번 매질에서는 V1, 람다1, F1. 2번 매질에도 또 써줘요. V2는 람다2 닷 F2. V는 람다 F.
이 중에 안 변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변하죠? 진동수가 안 변하죠, 그죠? 그래서 F12는 똑같아요. F12가 똑같으면 F1 이꼴 F2이므로 V12 비율과 람다12 비율은 서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같죠. 무조건 같죠, 그죠? 이게 이 공식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줄줄이 이어서 쓰면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쓸 게 뭐냐면은 굴절률의 정의를 쓰셔야 되는데 굴절률이라는 거는 기호를 뭘 쓰냐면은 스몰 n을 씁니다. 스몰 n. 그다음에 짝대기 3개는 defined 정의를 뜻하는데 요거가 v분의 c예요. v분의 c. 선생님 v가 뭐고 c는 뭐예요? c는 진공 광속. v는 매질에서 속력. 근데 그 어떤 것도 빛보다 더 빠를 수는 없어요. 그럼 굴절률 n은 항상 1보다 크죠. 진공에서는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굴절하면 1, 2 중에 어디가 느린 거야? 2가 느린 거야. 자, 느리면 느릴수록 굴절률은 커, 작아? 작아요. 얘가 느리다는 얘기는 이 분모 줄어드니까 굴절률은 커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가 느린 거야? 라는 것도 빨리 대답할 줄 알아야 되고 어디가 굴절률이 큰지 작은지도 대답을 해야 돼요. 느린 데가 굴절률이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니까 굴절률이 큰 데로 붙도록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식을 더 확장해서 씁시다. V12 비율과 람다12의 비율이 똑같은데 굴절률은 V랑은 역수기 때문에 N2, N1이라고 뒤집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굴절률만 뒤집어서 씁니다. 굴절률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세타 1, 2를 쓸 건데 세타는 그냥 갖다 쓰지 않고 각 사인을 붙여서 씁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또 설명을 해줘요. 자, 그래서 요거에다가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자, 외우기 쉬운 모양이죠? 1, 1, 1, 2, 2, 2. 비율 그대로 다 따라가면 되고 누구만 뒤집어서 써요? 굴절률만 뒤집어서 써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 굴절률을 배울 건데 상대 굴절률의 정의를 몰라서 틀려오는 친구들이 또 많아요. 상대 굴절률은 뭐분의 뭐가 되는 건데 분모가 영어로 루트잖아요. 근원이고, 그죠? 그래서 분모가 기준이에요. 분모. 지금 현재 이 공식에 n1이 밑에가 있죠? 이걸 어떻게 쓰냐면 n12라고 쓰는 게 가능해요. 분모에 있는 걸 먼저 써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읽냐면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이라고 읽어요.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 A에 대한 B의 상대 굴절률. 그럼 뭐뭐에 대한이 분모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쓴 게 스넬의 법칙, 그 다음에 굴절 공식의 전체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콤팩트한 버전이 있어요. 선생님 공식이 너무 복잡해요.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무엇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냐면은 이걸 가장 빈번하게 써요. 사인 세타 1이랑 그러니까 사인이랑 굴절률만 쓴 거. 사인 세타 1 나누기 사인 세타 2는 n1분의 n2잖아요, 그죠? 요거 x자로 곱하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n1 사인 세타 1 이꼴 n2 사인 세타 2. 이게 가장 콤팩트한 버전이에요. 콤팩트한 버전. 외울 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외우면 좋냐면은 경계선이 있으면 왼쪽의 굴절률은 뭐야? 왼쪽의 각도는 뭐야? 오른쪽의 굴절률은 뭐야? 오른쪽의 각도는 뭐야?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이게 가장 컴팩트한 버전이에요. 실제로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써요. 아직 이만큼 배워서는 문제 못 풀어요. 3페이지의 전반사 끝까지는 가야 이제 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상황이랑 또 쉬었다가 봅시다.